이번 시간부터 품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일단 이제 품사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품새요, 품새 이러는데 품새 말고 품사예요, 품사. 품사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이냐면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나눈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품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는 뭔지 알죠, 여러분? 뭐 사람 이름도 단어고 또 우리 교실 또 뛴다, 웃는다, 이런 걸 다 단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나눠서 묶은 것을 우리는 이제 품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품사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설명은 차차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품사란 방금 말한 것처럼 자,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갈래를 우리는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품사에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들이냐면 바로 명자가 이거 무슨 명자예요? 이름 명자죠. 이름 명자. 자,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 말을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명사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 이름, 뭐 선생님 이름 유영아 이런 것도 명사고 또 책상, 교실 이렇게 이름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사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리산 이런 거는 산의 이름이긴 한데 한 가지만 있는 이제 단 하나, only one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고유 명사라고 또 해요. 그것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는 거는 이제 명사 파트 공부할 때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이제 또 다른 갈래를 한번 보면 움직임을 나타낸 것은 우리는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묶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해요. 자, 동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뛰다 기본형으로 볼게요. 사전 찾을 때 쓰는 말 뛰다 또 걷다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애들 움직임을 표시하는 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쁘다 귀엽다 아름답다 자, 이런 애들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쁘다라는 그 상태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임이 없죠. 자, 귀엽다라는 상태도 움직임이 없어요. 아름답다라는 상태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뛰다는 뛴다. 이렇게 현지형으로 표현할 수 있죠. 는이나 우리나라 말에는 는, 또는 니은을 넣어가지고 중간에 현재 시제를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우리 ing 사용해가지고 현재 시제 표시하는 것처럼 한글에서는 이렇게 는이나 니은을 중간에 써가지고 현재 시제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뛰다가 아니라 뛴다 하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걷다도 중간에 는이 들어가서 걷는다 하면 현재 걷고 있는 상황, 진행형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는이나 니은 같이 진행형이 들어갈 수 있으면 동사예요. 하지만 예쁜다, 넌 참 예쁜다 이런 말 쓰나요? 넌 참 귀엽는다, 너는 참 아름답는다 이런 말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이렇게 현재 시제의 표현이 안 되는 애들은 바로 형용사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우리 품사에는 9가지의 품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외에도 6가지 품사가 더 나올 거예요. 그거는 우리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대표적인 3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자, 품사를 나누는 3가지 기준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품사를 나누는 우리 3가지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로는 형태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형태라는 것은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이 예시로 몇 가지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이건 지우고
학교, 높다, 가다. 요 세 단어가 있어요. 이건 교과서에 사실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미리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문장 속에서 형태가 바뀔 수 있는 단어는 이 중에서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겠죠. 두 가지. 자, 요 두 가지. 선생님, 아파트가 높다. 건물이 참 높다. 높다는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문장 안에 들어가면 저 건물은 참 높고, 옆에 건물은 참 낮구나. 이런 식으로 변형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자, 가다는 뭐 간다도 가능하고, 우리 동사니까 뭐 같다. 형태 변형 가능합니다. 자, 학교라는 단어 어떤 문장 속에서 우리 변형이 가능할까요? 변형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형태가 변하는지, 형태가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단어를 이제 형태가 변하는 단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품사를 나누는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기능이에요. 기능. 자, 여러분 갑자기 이제 필기가 생겨서 약간 이상할 텐데 선생님이 이제 미리 좀 적어놨어요. 자, 우리 품사를 나누는 기준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데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 어떤 역할이냐 그 의미예요. 그래서 몸통 역할을 하냐 아니면 서술의 역할을 하는지 꾸미는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나누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미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의 모든 단어들이 다 서로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기역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있고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기역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주체 역할, 몸통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좋다는 게 어떻게 좋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한 이제 역할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니은에 들어가는 애들은 꾸미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밑에 5가지 단어 카드에서 찾아볼까요? 자, 기억에 무척 들어갈 수 있나요? 날씨는요?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기억이라고 쓰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기억. 자, 꾀가 좋다 이런 말 쓸 수 없죠. 교실이라는 말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날씨하고 교실은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몸통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무척, 꽤, 매우는 무척이 뭐뭐 좋다, 꽤가 매우 좋다, 매우가 뭐뭐 좋다 이런 말 쓸 수 없잖아요. 하지만 무척, 꽤, 매우는 니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꾸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날씨가 꽤 좋다. 날씨가 매우 좋다. 가능하죠? 자, 교실이 무척 좋다. 교실이 꽤 좋다. 교실이 매우 좋다. 자, 이제 알겠나요? 지금 정확한 품사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단어에는 이렇게 기능이 나눠져 있다는 거는 다들 이제 짐작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 그러면 왜 서술 역할을 하는 건 서술 역할을 하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자, 서술 역할을 하는 것은 요 단어 카드에는 없지만 요 문장에 서술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서술이라는 게 뭐예요? 뭐뭐다, 뭐뭐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들을 서술이라고 하죠. 주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서술의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해요. 주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 자, 좋다.
이게 바로 서술의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자, 좋다는 상태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뭐 뛴다. 뭐 토끼가 팔짝팔짝 뛴다. 이것도 바로 뛰다가 서술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단어를 몸통 역할을 하는지 서술의 역할을 하는지 꾸미는 역할을 하는지 등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미에 따라서 품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품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의미에는 단어는 우리 이제 단어를 묶을 수 있는 의미로는 어떤 이름의 의미인지 아니면 상태, 성질의 의미인지 말하는 이의 느낌, 대답, 부름, 대답의 의미인지 이 기준에 따라서 단어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말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우리가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역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순신, 책상, 달리기, 달리기가 아니라 달리기 한번 해볼까? 달리다, 먹다, 공원. 자, 이 중에서 우리 위에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이름, 상태나 성질, 말하는 이의 느낌, 대답, 부름. 느낌, 대답, 부름. 대답을 또 썼네. 자, 요 기준을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이순신은 어떤 의미죠? 사람의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 사람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책상은 무슨 이름이죠?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죠. 사물의 이름. 자, 공원은요? 장소의 이름. 자, 달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교과서에는 없어요. 달리기. 어떤 행동의 이름이죠. 행동의 이름. 운동의 일종이라고 할까요? 운동의 이름. 많고 많은 운동 중에서 한 가지 이름이죠. 그다음에 자, 먹다. 우리 먹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하나요? 상태인가요? 성질인가요? 이름인가요? 아니면 말하는 이의 느낌, 대답, 부름인가요? 이거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사실 여기에 이제 움직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움직임의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위에 나온 예시는 없는 의미예요. 움직임의 의미. 그리고 달리다 역시 움직임의 의미죠. 그러면 선생님,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여기 지금 없나요? 없네요. 여기엔 지금. 자, 상태 뭐가 있을까요? 아름답다. 또 젊다. 또 뭐가 있을까? 이거 해볼까? 웃다. 웃다는 상태일까요? 움직임일까요? 웃다는 동사로 봅니다.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의 의미. 왜냐면 웃다는 웃는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을 보고 아름답다, 젊다는 상태의 의미예요. 상태의 의미. 그리고 지금 교과서 문제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볼까? 교과서 문제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말하는 이의 느낌, 대답, 부름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예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선생님 집에 그 선물 받는 꽃바구니가 있어요. 다 시들긴 했는데 저 꽃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저 꽃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름이 영아죠. 누군가 영아야 하고 불렀어. 아니면 얘야 불렀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했겠죠. 네 또는 응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이거는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감탄의 의미죠. 감탄. 너무 아름답다. 감탄의 의미죠. 이 위에 나와 있는 말하는 이의 느낌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느낌. 말하는 이의 느낌. 아, 정말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아 하고 감탄을 한 거예요. 자, 요거 영아야, 얘야, 혹은 얘, 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 이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부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부름. 네, 응,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답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형태가 변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단어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나눈 갈래가 있어요. 품사를 나눠 놓는 나눠 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오원 구품사라고 해요. 오원 구품사. 사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자세히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 오원 구품사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업을 들어야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업을 들어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큰 틀 먼저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오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원 구품사로 나눈다고 했었는데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오원이 조금 더 큰 거고 이제 이 오원을 구품사로 또 나누게 되는데 이 처음에 큰 분류 기준인 오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능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 그 기능이 이름을 나타내는 기능들이었고 그래서 아까 뭐 선생님 이름 유영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이름을 나타내는 거 맞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책상, 또 뭐 나라의 이름, 도시의 이름 이런 게 다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인 거죠. 그 다음에 용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선생님이 그 현재 시제를 넣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얘기했었죠. 그 움직임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다 용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용언 같은 경우에는 서술의 기능을 해요. 서술의 기능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뭐뭐다 이렇게 말을 끝낼 수 있죠. 말을 서술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식언. 수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꾸며주는 말이죠. 너무 좋아할 때 너무, 또 꽤 크네 할 때 꽤. 이런 게 다 다른 말을 꾸며주는. 그냥 그 말만 써도 돼요. 크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꽤 크다라고 해서 크다라는 말을 더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마치 귀걸이, 반지, 목걸이 같은 애예요. 우리 사람한테 귀걸이, 반지, 목걸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꼭 필요하지 않죠. 없어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수식어도 그런 아이입니다. 다음 관계언. 관계언이란 것은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배울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있어. 여기서 가하고 르이 관계언, 조사에 이제 해당하는 말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가 내에 붙어가지고 주어 역할을 하게 해줘요. 주어 역할.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게 해주고, 를은 너에 붙어가지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말과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얘는 목적어를 나타내주고 얘는 주어를 나타내준다.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준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뒤에서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또 금방 이해할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독립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이런 말은 다른 말이랑 상관이 없어. 또 누군가 부르는 거, 야, 뭐 이런 거 다른 말과 관계없이 쓰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독립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5원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구품사를 볼게요. 자, 구품사에는 체언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자,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이제 또 명사는 아까 또 말한 것처럼 일반 명사가 있고 보통 명사가 있고, 사실 이건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어차피 나중에 알아야 되는 거라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자, 보통 명사는 여기 나온 세 가지가 다 보통의 명사들이에요. 여기 나온 세 가지들. 자, 고유 명사는 뭘까요? 지리산, 한라산 이런 것들, 딱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를 부를 때 영아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야, 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연필 좀 빌려줄래? 라는 말 대신 이거 좀 빌려줘.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들이 있죠. 자, 나, 너, 이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들,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수량.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차례. 그러니까 수량과 차례를 나타내는 말도 우리는 체언에 포함해서 이제 쓰고 있고요. 수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용언에서 이제 두 가지가 또 나와요. 품사가 동사와 형용사가 나옵니다. 자, 용언은 아까 우리 어떤 기능을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게 바로 움직임, 이게 상태예요. 그래서 먹다, 달리다 이런 애들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자, 잘 모르겠으면 우리 뭘 넣어보면 되나요? 현재 시제 넣어보면 되죠? 자, 먹는다, 달린다 되죠? 그러니까 얘는 움직임, 동사예요. 자, 예쁘다, 춥다. 선생님 저는 추우면 몸이 덜덜 떨리니까 이거 움직임 같아요. 그럴 때는 뭘 넣어보면 돼요? 현재 시제를 넣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춥는다, 나는 지금 춥는다 이런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형용사예요. 그리고 용언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변하는 말이라고 해요. 다른 애들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데 이 용언이 형태가 변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요 먹다 달리다는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죠. 기본형을 유지한 채로. 기본형이 아니라 어간이라는 요 부분, 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유지한 채로 모습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예쁘다, 춥다도 마찬가지고요. 쟤는 참 예쁘네, 쟤는 참 못생겼네 이런 식으로 할 때 내로 바뀌죠. 춥다도 거기는 춥니? 여긴 더워 이런 식으로 춥니? 다가 바뀌죠, 뒤에가. 용어는 문장 속에서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가변어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수식어.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자,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 체언이라는 건 아까 우리 체언에 뭐뭐가 있었죠?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가지 있었죠. 그런 애들을 꾸며주는 애들이 관형사예요. 그래서 책,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새, 이런 게 관형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이렇게 관형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의미가 다르다는 거. 뭐 저희, 그이 할 때 이제 이 할 때는 이게 대명사죠. 하지만 이 사람 할 때는 관형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몰라도 된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제 약간 헷갈릴 때는 이는
과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었어 라는 거 그냥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 부사. 용언이나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 자, 용언. 용언은 우리 아까 뭐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사는 다른 말이라는 건 사실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부사는 지금 빠르다, 춥다, 움직임, 상태, 그다음 문장. 어떤 문장으로 할까? 사실 이거는 이제 부사어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자, 동사를 꾸미죠. 매우, 아주, 형용사를 꾸밉니다. 다행히, 오늘은 덥지 않아. 문장 전체를 꾸미죠. 요런 애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관계원에는 아까 조사가 있다고 했어. 관계원 아까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뭐 이가, 을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체온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데 은는 이가 같은 경우에는 주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에서 같은 경우에는 장소 표시할 때 부사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거든요. 얘들을 자격을 주는 조사라고 해서 격조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을 조사라고 한다라고 일단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독립언. 독립언은 감탄사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부르는 말, 대답하는 말, 그리고 느낌을 나타내는 말 이런 게 다 감탄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원 구품사를 빠르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5원 구품사 기억나나요?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5원에 뭐뭐가 있었죠? 선생님이 한번 써볼까요? 5원에는 명사, 또 미안해요. 명사 아니지. 명사 아니야. 뭐뭐 있었어. 아이고.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5가지 5원이 있고요. 자, 요거를 나누면 이제 구품사가 되는 거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5원 구품사가 되는데 이 의미를 모르더라도 또 이 단어를 보고 이게 뭐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이 5원 구품사 표를 외워두면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때 훨씬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